안녕하세요. 장혜경입니다. 저는 한면 창단 때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열심히 활동했는데 뒤늦게 입양을 한다고 준비하면서 한면 활동에 소홀했습니다. 제가 소홀하게 되면서 이러다 한면 명맥이 끊어지면 어쩌나 개미 털럭만큼 걱정도 해본 적 있으나 완전 기우였지요. 지난 5월 참으로 오랜만에 한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성대하게 치러지는 포럼을 보면서 김은경 회장님의 탁월한 능력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무한한 잠재력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은경 회장님이 함께하는 한 한면은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항상 좋은 일 있길 바라며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35쪽부터 40쪽까지 읽겠습니다. 숫자로 살펴보는 고령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 폴 어빙, 밀켄 연구소 대표. 아누수야 챗터지, 밀켄 연구소 수석 경제연구원. 인구 변동은 과연 우리의 운명일까? 이 책의 저자들이 논한 고령화 사회의 잠재성을 논하기 전에 거대한 인구 변동이 낳는 핵심 과제와 이로 인해 생기는 기회를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자료는 고령화 사회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최근에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장수 시대. 고령 인구의 증가라는 21세기 인구 변동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전 세기의 숨막히는 진보를, 즉 과학과 의학의 혁신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0세기의 매우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장수를 선사한 것이다. 신약 개발과 기술 진보, 사회 정책의 혁신으로 50년 사이에 1980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인의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덕분에 개인과 사회는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도 못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2030년 즈음이면 82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1900년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47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장수와 출생률. 수명은 길어진 반면 자녀를 적게 출산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미국과 유럽은 산하 제한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 접근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수년째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급증했을 때 미국의 연간 출생률은 1000명당 25명이었다. 이 비율이 현재는 1000명당 13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유럽의 출생률 역시 1950년대에 1000명당 21명에서 현재 1000명당 11명으로 급감했다. 출생률이 낮아진 것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엄격한 가족계획 정책이나 권고 때문이기도 한데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나 1970년대 인도 정부의 가구당 2자녀 갖기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아시아의 연간 출생률은 1950년대 중반 1000명당 40명에서 현재 1000명당 18명으로 감소했다. 2030년이 되면 50세 이상인 인구의 규모가 사실상 모든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50세 이상일 것이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인구 중 약 50%가, 중국은 40%가 50세 이상일 것이다. 65세 이상인 인구 집단의 증가 추세. 전통적으로 은퇴 집단이었던 65세 이상 인구는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0년 5억 명에서 2030년이면 1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은퇴와 나이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4천만 명에서 2030년 7,300만 명으로 2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9년이 되면 미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또 2030년이면 미국은 65세 이상인 인구가 15세 미만인 아동 수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상 40조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님 순서입니다.